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라는 병원 전화를 끄는 김대식이 억지로 웃어 보였는데요. 그 한 번의 웃음이 그날 밤 한무철과 최규태 그리고 두 가족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한무철은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대운빌딩 명의를 되찾겠다는 의지는 더 단단해졌고 도망친 최규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경찰 신고와는 별개로 한무철은 변호사를 통해 가처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규태가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서류를 꾸몄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법으로 가자고요. 빼앗긴 건 서류로 되찾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자꾸 쓰렸습니다. 방금 전길에서 마주친 김대식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식이 내뱉은 그놈이랑 나를 같이 취급하지 마라라는 말은 오히려 방어처럼 들렸고 그 말 끝에 스친 미세한 창백함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소리치고 돌아서긴 했지만 한무철은 김대식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잊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아팠던 건가? 속으로 한 번쯤 되뇌었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우정과 정의는 다른 문제라고요. 이미자는 남편의 표정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습니다. 한무철 씨, 또 마음속으로 싸우고 계시죠? 한무철은 빙그레 웃어넘기려다 결국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미자야, 내가 틀린 말은 안 했는데도 속이 왜 이렇게 쓰리냐? 이미자는 조용히 물컵을 밀어주었습니다. 당신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오래된 기억이 당신을 당겨서 그래요. 그래도 이번엔 법대로 가요. 우리 가족부터 지켜요. 이미자의 말은 현실적이었고 동시에 따뜻했는데요. 한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출국금지 요청, 명의신탁 정황에 대한 소명자료.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시각 김대식은 병원 접수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 간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눈앞이 아른거리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검사 좀 더 하자는 의사의 말이 귀에서 맴돌았죠. 김대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치킨집 기름 냄새 오래 맡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해숙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선 또 다툼이 커질 게 뻔했거든요. 이해숙은 요즘 더 솔직해졌습니다. 애들 결혼하고 각자 살자. 조론이든 이혼이든 이제 현실적으로 가자. 김대식은 상처를 숨기려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치킨집도 졸업 못한 남편이랑 조론이라 우리 집은 졸업식만 맞네. 웃음으로 덮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그렇게 자기 탓만 하며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는 차분했지만 직설적이었습니다. 수치가 계속 높습니다. 간염일 수도 있고요. 지방간이 악화된 걸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보려면 MRI와 바이러스 검사, 섬유화 지표까지 확인해야 해요. 김대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뭐 해보죠. 막상 사인하려고 펜을 드니 손끝이 자꾸 굳어졌어요. 혹시 큰 병이면 마음이 그 문장 뒤를 끝내 완성하지 못한 채 검사를 예약하고 나왔습니다. 한편 최규태는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규태가 어젯밤 장부를 들고 나갔다는 소문이 돌았고 대부업체에는 대운빌딩 담보건 다시 확인하라는 정체불명의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규태는 어디선가 전화를 돌리고 있었고 마지막에 찍힌 번호는 해외 선적대행 업체였는데요. 아직 나가진 못했습니다. 법적 가처분이 걸릴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규태는 미리 행동을 제압해야 살아남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명의를 되돌릴 방법? 없다면 흔적이라도 지워야지. 그의 머릿속 계산은 언제나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더 냉혹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는 상대가 예전의 한무철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무철은 법원 민원실에서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변호사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명의 이전 경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사기와 배임 정황이 충분합니다. 일단 처분금지 가처분부터 막아놓고 형사고소를 병행하시죠. 한무철은 간단히 말했어요. 끝까지 갑시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인가? 그래도 정의가 먼저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대식에게 병원에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상담 요청 금일 19시. 김대식은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요. 오늘이야? 이렇게 빨라? 보통 며칠 뒤 알려준다더니 당일 저녁에 상담이라니 불길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치킨집 주방 한쪽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최규태였습니다. 대식아, 나야. 너 지금 어디야? 상관없어. 일단 들어. 규태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무철이 가처분 들어간다. 내가 날 좀 막아야 돼. 왜 내가? 김대식은 하필 이런 날에 이런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셋 다 무너진다. 내가 증언 좀 해. 명의 이전은 무철동이었다고 기억 잃기 전에 얘기했다. 이 정도면 버텨. 김대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에는 양심과 공포가 함께 엉켜 있었는데요. 규태야, 그런 적 없잖아. 규태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식아, 너도 얽혀. 너 그때 장부건 기억나지? 무철이 파고들면 너도 안전 못해. 같이 살아남자. 전화가 끊기고 김대식은 손이 더 떨렸습니다. 살아남자. 그 단어가 소름처럼 스며들었는데요.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고 이해숙이 들어섰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대? 김대식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해숙은 짧게 답했어요. 문자, 내가 받도록 돼 있어. 당신이 예전에 동의했었더라고요. 말은 차갑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선명하게 걱정이 묻어 있었죠. 같이 가. 김대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해숙은 단호했습니다. 오늘만은 나도 당신 편이야. 저녁 병원 상담실. 의사는 정중했지만 솔직했습니다. 간염 바이러스는 음성입니다. 다행이죠. 대신 섬유화 지표가 높게 나왔습니다. 장기간의 과로와 음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간이 많이 지쳤어요. 초음파에서 작은 결절이 보입니다. 당장 암이라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계입니다. 3개월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바로 생활을 바꿔야 살 수 있어요. 김대식은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의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제일 큰 적입니다. 소송, 금전 문제, 인간관계 등이 모두 간을 더 망가뜨립니다. 반드시 주의하세요. 병원을 나서는 길, 이해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김대식의 손을 꽉 잡았는데요. 김대식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해숙아, 나 무섭다. 해숙이 멈춰서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막이 약간 걷히는 듯했어요. 같은 시각 한무철은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연락이 들어왔어요. 모 은행이 대운빌딩 담보권 실행을 검토 중이랍니다. 규태가 이면 계약을 남겨둔 것 같습니다. 한무철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럼 더 서둘러야죠. 이미자는 남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요. 내일도 있잖아요. 한무철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도 있지. 다음 날 오전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최규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사만이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어요. 기억 상실 이전에 이미 구두 동의가 있었다. 그때 한무철 측 변호사가 세입자 진술서와 통화 녹취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규태가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며 한무철 씨 부재를 이용해 급히 진행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합니다. 순간 한무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간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본안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법원을 나서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김대식. 무철아. 한무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왜? 병원에서 당분간 무리하지 말래. 나 좀 무섭더라. 말끝의 떨림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친구의 맨목소리였는데요. 한무철은 일부러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럼 쉬어. 사업 얘긴 나와 상관없다. 그래도 규태가 전화했었어. 거짓 증언하자고.
나 안 하겠다. 그래야지. 무철아. 응. 미안하다. 한무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 한 줄만 남겼어요. 살아. 그날 밤 최규태는 숨어 지내던 고시원 방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꺼냈습니다. 대운빌딩 임차인 일부에게 임대보증금 보호를 미끼로 가짜 합의서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철이 돌아오면 임대료 올릴 거다. 지금 내게 도장 찍으면 기존 조건 유지시켜주겠다. 불안한 세입자 몇몇은 흔들렸습니다. 세입자의 불안은 언제나 누군가의 약점이 되곤 하죠. 규태는 이 틈을 파고들어 여론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는데요. 무철이 건물주,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게 소문이 다시 흘렀습니다. 소문은 금세 이미자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이미자는 한무철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불안해요. 임대료 올릴까봐. 우리가 먼저 움직이죠. 그날 오후 이미자는 대운빌딩의 가게마다 직접 방문했습니다. 안심하세요. 가처분도 나왔고 임대료 갑자기 올리지 않겠습니다. 사람 먼저 지키는 게 우리 방향이에요. 세입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무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은 내가 아니라 미자가 지키고 있네. 마음 한 칸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다음 클라이맥스는 김대식의 치킨집에서 터졌습니다. 저녁 피크 시간을 앞두고 김대식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고 손에 쥔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해숙이 달려와 부축했는데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무철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내 목소리가 이상하더라. 잠깐 보고 가려고. 김대식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쓰레기라고 하실 거죠. 한무철은 작게 한숨을 쉬고 말투를 낮췄습니다. 의사 말 잘 들어. 이런 건 이겨내면 그만이다. 이해숙은 놀란 눈으로 한무철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김대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규태가 세입자들 선동하는 거 나한텐 못하게 할게. 그놈이 연락해도 안 받을 거야. 한무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계적으로 감사 인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주문처럼 한마디 던졌죠. 살아. 그게 갚는 거다. 며칠 뒤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떨어지자마자 최규태는 공항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소지품에는 임대차 가짜 합의서 원본, 대부업체와의 메신저 기록이 있었고요. 뉴스 속보가 자막으로 흘러나가자 김대식은 주방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끝났네. 이해숙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당신은? 김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끝까지 가볼게. 치료도, 가게도, 그리고 무철이랑. 이해숙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말 오래 기다렸어요. 본안 재판 첫 공판은 예상을 뒤집는 장면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규태는 경제적 파탄이 두려웠다는 말로 선처를 구했지만 법정에 제출된 증거는 냉정했습니다. 명의 이전 과정의 허위 진술서, 세입자 상대로 한 공갈성 문구, 대부업체와 나눈 담보권 대체 논의. 판사는 담담히 말했어요. 사안이 중대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 뒤쪽에서 조용히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대식이었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김대식이 자발적으로 증언대에 서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변호사가 확인하자 김대식은 침을 삼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명의를 바꾸는 동안 저는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계산을 도왔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방청석의 한무철은 그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 속 분노의 색이 아주 조금 옅어졌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최규태가 호송되며 소리쳤습니다. 대식아, 너까지. 김대식은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자격도 욕을 들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조용히 한무철을 찾아갔습니다. 고소 계속해. 나한테도 책임 물어. 다 감수할게. 한무철은 짧게 답했습니다. 내 몫은 내가 져. 그게 시작이다. 그러고는 돌아섰지만 발걸음은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내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미자와 이해숙은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쳤는데요. 어색한 인사 뒤 이미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김 사장님 표정이 조금 편해졌더라고요.
이해숙은 꾸밈없이 답했습니다. 병원 다니고 있어요. 먹는 것부터 다시 배우는 중이에요. 이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간에 좋아요. 끓여 드세요. 이해숙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봉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예전엔 당신이 밉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들 때문에 우리도 피곤하죠. 둘은 같이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래된 긴장을 조금 풀어냈습니다. 우리 남자들보다 먼저 어른이 돼요. 이미자의 농담에 이해숙이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그건 자신 있어요. 중간 클라이맥스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김대식의 재검 결과에서 결절이 작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식단, 금주, 수면, 약 복용 모범적으로 지켜낸 3주가 숫자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의사는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스트레스 정말 조심하세요. 검사실 문 앞에서 이해숙이 손등을 톡 치며 말했어요. 들었죠? 그 스트레스의 반은 내가 줄여줄게. 나머지 반은 당신이 줄여요. 김대식은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혜수가 우리 졸혼 얘기 그만하자. 이해숙이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 일단 살아. 한무철에게도 변화가 왔습니다. 세입자 간담회에서 그는 처음으로 돈이 아닌 말을 꺼냈어요. 제가 오래 착각했더라고요. 건물은 벽돌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임대료 무리하게 안 올리겠습니다. 대신 같이 오래 가요. 세입자들이 박수를 쳤고 이미자는 조용히 남편의 등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건물주네요. 한무철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우는 건물 이름이 아니라 우리 사는 방식이더라. 최규태의 두 번째 반격은 교도소가 아닌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합의 시도로 돌아왔습니다. 손해배상 일부를 받아들일 테니 형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제안이었죠. 변호사는 계산을 내밀었지만 한무철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돈으로 덮을 수 있는 일도 있고 없는 일도 있어요. 규태가 모르는 건 그거였어요. 변호사는 난감해했지만 이미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오래가는 쪽으로 살 겁니다. 그날 저녁 치킨집에 한태아와 한서우가 들렀습니다. 두 아이는 김대식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삼촌 건강하세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벌은 법정에서 회복은 마음에서라고요. 김대식은 뜨겁게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냐? 한태아는 과장 없이 답했어요. 네. 요즘 아버지가 멋있어졌어요. 멋있다는 말에 김대식은 괜히 눈가가 시큰했는데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무철이 들어왔습니다. 애들 여기 있었네. 김대식과 한무철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눈에 예전의 골목길이 스쳐갔어요. 자전거 핸들을 같이 잡고 달리던 시절, 땀 냄새, 웃음. 한무철이 먼저 말했다. 대식아, 간 좋아졌다며. 김대식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줘서 다행이야. 한무철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본안 2회 공판에서 판사는 가처분 인용 이유를 재확인하며 조정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당사자 간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지만 장기전을 막는 게 사회경제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규태 측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재판은 이어졌습니다. 이때 뜻밖의 자료가 제출됐는데요. 규태의 회계 담당 직원이 양심 선언을 하고 빼돌린 차액과 임대료 인상 허위 소문 지시를 기록한 내부 메일을 냈습니다. 재판장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공기가 바뀌었고 한무철은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진실은 결국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 김대식이 조심스레 한무철을 불렀습니다. 무철아. 응. 내가 말한 대로 살려고. 증언도 계속할 거고 내 몫도 갚을게.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되냐? 말해봐. 우리 언젠가 다시 같이 밥 먹자. 치킨 말고 내가 좋아하던 잔치국수. 한무철은 조금 웃었습니다. 잔치국수. 너 그때 국물 반 흘리고도 맛있다 했던 놈이잖아. 그때는 그게 우리의 대운이었잖아. 잠깐의 침묵 뒤 한무철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그 한 단어에 김대식은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서둘러 가까워지려 하지 않는 것 그게
지금의 서로에게 필요한 예의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었습니다. 한무철은 집 베란다에 서서 도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미자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 당신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돈을 먼저 말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먼저 말하던데요. 한무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운빌딩, 이름이 괜히 대운이 아니었네.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가 이 건물의 운을 정하더라. 이미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세입자 어린이 도서관부터 얘기해요. 경비실 옆 빈 공간요. 좋다. 미자야. 응. 내가 우리 집의 대운이더라. 이미자는 장난스럽게 눈을 흘겼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요. 두 사람의 웃음은 오래갔고 그 웃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밤 공기를 덜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덮친 파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교도소에 있던 최규태가 진술번복을 암시하는 탄원서를 보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와 함께 합의 의사를 내비쳤다고 했죠. 진심인지 마지막 계산인지 누구도 아직 모릅니다. 변호사는 신중하자고 했고 이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 방식대로 가요. 마지막 장면처럼 조용한 밤, 김대식은 가게 셔터를 내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간판 불빛이 살짝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이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첫 줄을 적었습니다. 술금지, 약시간, 잠 7시간, 걷기 30분, 거짓과 거리두기. 두 번째 줄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무철에게 갚는 방법 살아남기 증언 시간. 옆에서 이해숙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김대식이 웃었어요. 국물 맑은 잔치국수.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같이 먹자. 다음 날 아침 한무철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김대식. 살아. 딱 두 글자였는데요.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도 한무철의 가슴을 쿵 하고 쳤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대운빌딩 설계도 위에 새로 메모했습니다. 임대료 동결 1년 플러스 어린이, 도서관 플러스 야간 조명 교체. 그 아래에 작게, 아주 작게 이렇게 덧붙였죠. 대식이 잔치국수 언젠가. 이야기는 여기서 숨을 고릅니다. 최규태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본안 판결이 어디로 흘러갈지, 김대식의 간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아직 풀지 않은 매듭들이 남아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싸움이지만 진짜 대우는 돈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약속에서 자라난다는 것 말입니다. 한무철이 그 약속을 지키려 하고 이미자가 그 약속을 잊고 김대식이 그 약속으로 다시 서려고 하니 내일의 장면은 오늘보다 덜 차가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충분히 커졌을 때 세 사람의 우정, 그 이름도 언젠가 다시 불릴 수 있겠지요. 천하고등학교 삼총사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게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